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교재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에는 슬라이드의 축소판 보이고 있죠. 화면 오른쪽 중앙에는 슬라이드 작성하는 게 크게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 이건 필요 없으니까요. 테두리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슬라이드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세요.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지 받아보면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부터 할 텐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의 저장 방법 나와 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명 저장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는데요. 시험장에서 파일명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그걸로 그대로 저장하면 되고요. 이렇게 직접 저장을 한다면 수험번호 8자리 자신의 수험번호 또는 임의의 숫자 아니면은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그걸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전체 구성 1번, 2번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슬라이드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쪽에 디자인 탭 여기 누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죠.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를 클릭. 그 다음에 이 대화 상자에서 와이드 스크린 이게 아니고 A4 용지로 변경해주고 아래쪽에 슬라이드 시작 번호 이거는 숫자 1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리고 방향에선 슬라이드 가로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최대와 맞춤 확인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이전 한 그대로 맞춤 확인 이걸 클릭할게요. 화면이 아주 조금 변경된 거 보이죠? 이제 다음으로 전체 구성의 2번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할게요. 보기 메뉴 먼저 누른 다음에 마스터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 종류 레이아웃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요. 기본으로는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의 앞쪽에서는 슬라이드 이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이거를 같이 사용해서 슬라이드 1에는 저희가 작성하는 게 나타나지 않게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것도 했었는데요. 정답 파일 열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보면은 7번째 여기에서도 사용하는 것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이름,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걸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성의 2번에 따라서 작업할 건데요. 제목 먼저 해도 되고 하단 로고 먼저 해도 되는데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슬라이드 번호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 샵 표시되어 있는 이 상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에서 글꼴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게요. 글자 크기도 따로 지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 검토할 때 글자가 조금 크게 보여야지 눈에 잘 보이겠죠. 슬라이드 번호도 자동으로 2, 3, 4, 5, 6 이렇게 나올 테지만 이것도 꼭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 잘 보이게 16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옆에 글자 크기 크게 눌러서 키워 놓을게요. 아니면 글자 크기는 여기에서 클릭해서 16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역시 지시는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자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시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글자의 색은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검정으로 보이면 검정색, 흰색으로 보이면 흰색 그렇게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엔 슬라이드 번호는 검정색,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일 지정을 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왼쪽 아래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 그림을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날짜, 바닥글 이걸 미리 삭제해도 되는데요. 삭제하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설정하지 않으면 슬라이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하단 로고 만들 건데요. 메뉴는 먼저 삽입 그리고 그림 누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 문서 아래 ITQ 폴더 아래 픽처라는 폴더 있죠. 이 안에 그림 파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그림 이름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파일은 이번에는 logo2.jpg 이게 지정되어 있죠. 클릭한 후에 삽입해도 되고요. 바로 좀 더 빠르게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도 삽입돼요. 그러면 위에 그림 서식 탭이 나타났죠. 여기에서 조정의 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있죠. 이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바뀌었죠. 그러면 배경 회색 부분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투명해졌죠.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하면 가로 세로 크기 동일하게 이렇게 크기 바꿀 수 있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도 바꿀 수 있죠. 출력 형태만 보고서 100%로 정확하게 크기와 위치 맞추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맞추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세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상단에 제목 만들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2에서 보면은 목차 뒤에 도형이 두 개 있죠. 큰 도형 그리고 얇은 가로 도형 하나가 있는데요.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도형은 홈탭 누른 다음에 그리기에 도형 목록 있죠. 이렇게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도형들이 있습니다. 삽입에 가도 도형 여기에 똑같은 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메뉴에서든 빠르게 도형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삽입에 있으니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여기서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앙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모양을 보면은 모양이 다르게 변해 있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똑같게 되겠죠. 이제 앞쪽에 도형 또 만들게요. 다시 도형 서식에 여기에서도 같은 도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사각형의 다섯 번째 있죠. 이 도형을 클릭해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기 위치를 조절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 봤을 때 색깔이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보이고 있죠. ITQ 모든 시험은 시험지가 흑백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교재도 흑백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색깔을 보면은 짙은 회색, 옅은 회색 이렇게 각각 다른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색깔, 컬러로 봤을 때 다른 색으로 지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테마색이 있고요. 표준색이 있는데 옅은 색으로 지정하면 옅은 회색, 짙은 색 계열로 지정하면 짙은 회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본 색상 이것도 임의의 색상 중에 하나죠. 하나 정도는 이 색상으로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색으로 변경해도 돼요. 글자가 흰색이면 되도록이면은 짙은 색 계열로 지정해 주는 게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짙은 색 계열로 하나 바꿨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답 파일 보면서 같이 공부하더라도 정답 파일하고 똑같이 같은 색 할 필요 없습니다. 짙은 색 계열 중에 아무거나 다른 거 또는 나는 글자만 보이면 되니까 옅은 색 계열 중에 하고 싶다 하면은 옅은 색 계열로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글자만 잘 보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쪽의 도형 또 클릭해 선택하세요. 여기도 도형 색깔 바꿔야 되죠. 앞쪽에 지정한 색과 다른 색 그걸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쪽의 색깔 이렇게 하나 지정할게요. 저는 최대한 정답과 비슷한 색깔 지정하는데요. 여러분은 같은 색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도형에 대해서 전체 구성의 제목 글꼴에서 끝에 내용 보면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도형 선 없음 지정은 전체 구성과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여기에 꼭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도형 만들었을 때 보이는 테두리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되고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는 이 두 군데에서는 꼭 도형들 선 없음 지정을 해놔야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도형 컨트롤 키 누르고 나머지 도형 클릭해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겠죠. 각각 그냥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해도 돼요. 저는 두 개 같이 선택해서 한꺼번에 윤곽선 없음 이렇게 선택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도형들 만들었다면 이제 여기에 글자, 목차 그리고 그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나오는 제목들 나타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뒤쪽에 가려져 있는 상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글꼴 찾아야 되겠죠.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미리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한번 도둠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글꼴 바뀌고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도둠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중에도 굴림이나 궁서, 그것도 자주 사용되는 글꼴인데요. 그거를 나중에 한 번만 입력하면 최근에 사용한 글꼴의 3개가 이렇게 나타나 있겠죠. 바로바로 선택해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미리 처음에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그리고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미리 지정해 놓고 이번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나중에는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미리 지정해 놓거나 아니면은 필요할 때 나중에 그냥 글꼴 이름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 지정하거나, 그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주세요. 이제 여기에 대한 글자 크기 바꿔야 되죠. 바로 옆에 글자 크기 크게 작게 있습니다. 작게 이거 누르면 이 목록의 단위 바로 다음이 40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44에서 40으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글자 크기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여기서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글자의 색깔, 흰색 지정이죠. 목록 열고 흰색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정렬,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누르면 가로 정렬이 가운데 맞춤 돼요. 세로 정렬, 이거는 텍스트 맞춤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중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글자 크기 정확히 맞추지 못했다면 여기에다 목차 입력하지 말고요. 대충 이 상태에서 너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의 도형도 크기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작성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 3가지를 슬라이드 1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 삽입 탭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2개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모두 적용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 작업 끝났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고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되는데요. 3번째 슬라이드가 아닌 정답 파일처럼 7번째 슬라이드 여기에서 작업해도 동일하게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방금 전처럼 했던 작업 동일하게 해주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작업할게 이렇게 하나 보이고 있죠.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2번으로 슬라이드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작성했던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게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7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했다 그러면은 홈에 슬라이드 레이아웃해서 7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모양 나타나는 거 찾아 선택해서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2번에서부터는 엔터키 누르면 2번과 동일한 게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3번째 슬라이드에서 마스터 작업했기 때문에 그냥 레이아웃 설정하지 않고 바로 엔터키 눌러서 6번까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총 6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제 1번 슬라이드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작업할 건데요. 제목, 부제목, 이 상자 필요 없으니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해요. 세부 조건이 1, 2, 3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출력 형태 이 모양이에요. 여기에 어떤 모양, 어떤 크기로 그렇게 만들라고 1, 2, 3번 표시되어 있죠. 도형은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형 편집부터 하면 되는데요.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바깥쪽 테두리 모양 그 도형을 만드는 건데요. 현재 저처럼 이렇게 봤을 때 홈 탭에 있죠. 이 그리기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찾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어떤 도형이 있는지 자주 사용해서 기억을 해둬야지 시험장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 어느 도형에서 도형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게 숙달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여기에서 찾지 말고 목록 열어서 찾도록 하세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도형 저희는 블록 화살표 2번째 줄에 여기에서 찾을 수 있죠. 클릭해서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크기 완전하게 100% 맞추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걸로 클릭해 변경, 그 다음에 삽입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지정되어 있는 픽처 폴더 여기에서 그림 1.jpg 지정되어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 삽입,
그러면 그림이 따로 도형과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도형 안에 배경으로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러면 다음 지시 보면은 투명도 50% 되어 있습니다. 옆에 투명도 0%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해서 50 입력해서 바로 이렇게 흐릿하게 투명도 지정되어 나타나면 제대로 된 거예요. 엔터키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0%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서 5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는데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글자를 지우고 50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하면 바로 적용되어 나타날 거예요. 또는 현재 키보드의 입력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데요. 한글 프로그램 있죠?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윈도우의 입력기를 아래 한글 입력기로 그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방법, 바로 단축키가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왼쪽에 윈도우 창 모양 그 키가 있죠? 그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키보드를 한글 입력기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되어 있으면 이 파워포인트,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류 없이 바로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 효과가 있는데요. 그림 서식이 아니고 저희는 도형에 대한 작업하고 있죠. 도형 편집하고 있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도형 효과 이걸 열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거는 부드러운 가장자리죠. 마우스 클릭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옆에 가서 5포인트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세부 조건을 보면은 워드아트 삽입이 있죠. 삽입 탭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요. 한글로 써 있지 않아요. 가 큰 글자 써 있고요. 아래쪽에 영어로 워드아트 써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여러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요. 글자 아래 반영되어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걸 선택하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용을 바로 타이핑해서 영문 글자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 대문자, 띄어쓰기, 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해주고 끝자리 이렇게 불필요하게 띄어쓰기 같은 건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 글자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블럭 설정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블럭 설정해 놓은 것과 같고요. 변환, 글꼴, 반사 세 가지 지정이 있는데요. 현재 도형 서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워드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라는 게 있죠. 클릭해 열면 여기에 반사가 있고 변환이 있습니다. 물결 아래로 그 다음에 괄호 물결 1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괄호 안에 건 빼고 물결 아래로 이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물결 아래로라는 거 찾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텍스트 효과 열고 이번에는 반사로 가서 마우스 올리면 또 이름 나타나죠.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이거 찾아 클릭을 해주면 돼요. 아직 크기 조절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도둠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제목에 사용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이미 있을 거예요. 먼저 선택,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여기서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보기에서 회색조 이렇게 시험처럼 보이게 하면 회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컬러로 했을 때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채점할 때도 이 파일을 컬러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홈탭에서 글자의 색깔 검정 지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목록 열고 테마색에 검정 지정하세요. 이제 모서리 잡고 또 움직이면 크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뒤쪽에 그림 보고서 이게 어느 정도 변경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이 여기에는 두 개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핸들은 도형에도 나타나는데요.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워드아트 같은 경우에는 크기 위치만 보통 맞춰 놓으면 되고 노란색 핸들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크기와 위치를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림 삽입 있죠. 전체 구성의 하단 로고 하는 것과 작업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삽입 탭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logo2.jpg 더블 클릭. 그림 삽입되면 그림 서식에 조정에 색 간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배경 회색 부분 클릭,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죠. 아래쪽에 글자 맞춰 놓은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크기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자주자주
단축키 있죠? 컨트롤 S키 왼손으로 자주자주 저장하세요. 이제 왼쪽 축소판에서 다시 2번 슬라이드 클릭해 변경, 그 다음에 제목에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글자가 흰색으로 입력돼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에도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 상자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동일하게 모두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2에서는 그리고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세요. 이제 아래쪽 공간에 세부 조건은 나중에 보고요. 슬라이드 2에서는 그냥 1번 그리고 가로 이렇게 니은자 모양 있죠? 뒤집혀진 니은자 그리고 글자 써 있는 것 그거 먼저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선 도형을 찾아봐야 되겠죠?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있죠? L 도형 이걸 먼저 클릭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위치 한 번에 맞추는 건 어려우니까요. 위쪽에 필요한 3개 모두 만든 다음에 다시 정렬해 주면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좌우가 바뀌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 그리고 좌우 대칭 이렇게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오각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숫자 1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는 투명하고 테두리도 없는 거죠. 메뉴를 여기에서 클릭 그리고 마우스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 줄의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도형 또 색깔 바꿔야 되죠. 첫 번째 거는 글자 잘 보이니까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다른 진한 거 바꿔도 되고요. 그냥 저처럼 기본 상태에서 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거 이거는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바꾸고 싶은 색깔 여러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이제 두 개 도형 테두리 없어야 되죠. 도형 선 없음 지시가 슬라이드 2에는 항상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개 도형만 선택해도 되는데 이 텍스트 상자 어차피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3개 그냥 같이 선택할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하면 모두 다 윤곽선 테두리 없게 나타나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지정해야 되죠.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저처럼 굴림 이렇게 입력해 놨다면 바로 여기에서 선택해 변경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 굴림이 없다면 직접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글꼴을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줘야 되죠.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 검정이니까 여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형들 크기 위치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맞춰놔야 되겠죠. 저는 이것도 조절해서 좀 위치 좀 맞춰 놓을게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었다 하면은 다시 한번 3개 같이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 아래쪽에 이제 복제를 해야 돼요. 간격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거나 하면은 아래쪽에 공백이 너무 많이 남거나 아니면은 너무 공백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출력 형태 보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대충 판가름해야 되는데 연습 자주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 나타나면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번 드래그, 또 컨트롤 쉬프트 키 또 누른 상태로 또 한번 드래그, 위아래 간격이 동일하다면 위아래 화살표 점선 모양 있죠? 그게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지 않더라도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에서 맞춰놔도 돼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한번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1, 2, 3, 4 옆에 내용 모두 수정하세요.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 입력하면 되죠. 이제 슬라이드 2에서는 이제 세부 조건을 보면 돼요. 세부 조건의 1번에 텍스트에 링크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 형태 보면은 1번 표시되어 있는 여기인데요. 텍스트 상자가 아닌 텍스트의 링크죠. 텍스트 상자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를 적용해버리면 글자가 색이 바뀌지 않고 밑줄 문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글자 드래그해서 선택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메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문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6을 선택,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글자 색깔 바뀌고 밑줄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다음으로 2번 되어 있는 이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으로 간 다음에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클릭, 지정된 그림 5.jpg 이걸 더블 클릭해 삽입. 이 그림만 필요하죠. 그래서 그림 서식에 자르기, 위에 자르기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 테두리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모서리 잡고 이렇게 한번,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또 잡고 한번 이렇게 자르게 해주면 돼요. 자르게 하는 바깥쪽 여백, 이거는 어느 정도 되든 상관없어요. 다른 그림이 나타나지만 않게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르기 끝내는 거는 키보드에서 ESC 키, 이스케이프 그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바깥쪽 클릭 이렇게 해주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그림 조금 크게 해야 되냐 작게 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는 조금 크게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이 났죠. 세부 조건도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왼쪽 축소판 클릭하고 다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3, 여기에선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이제 이 상자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 있죠? 여기를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자 사라지고 왼쪽에 동그라미 글머리 기호만 나타나 있죠. 영어 문장 첫 번째 글자, 이 단어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세요. 문단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단 앞에 글머리 기호가 새로 생겼어요. 탭키 또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엔터키, 탭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다음으로 세 줄로 되어 있는 내용 있죠. 줄 끝에 단어가 뭔지 출력 형태 보면은 볼 수 있죠. 이거를 맞춰주기 전에 그냥 이 내용들 엔터키, 문단 나누기 키예요. 그걸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단어 단위만 띄어쓰기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다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보기에서 눈금자 이렇게 체크되어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글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 탭 갈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설정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마우스를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블록 설정한 후에 바로 글머리 기호 이 메뉴 누른 다음에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모양 있죠. 이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에서 글꼴 수정해야 되죠. 이번에는 문단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굴림으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단락에 줄 간격 있습니다. 1.5줄로 변경하세요. 만약에 1.2, 1.6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1.5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줄 간격 옵션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단락 앞 줄 간격 보이죠? 배수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1.6 그런 식으로 해주면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지정된 것처럼 1.5로 변경할게요.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대한 거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글머리 기호가 커지면서 A라는 글자하고 너무 붙어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간격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이거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위에 눈금자에 아래쪽에 오각형 있죠. 이걸 클릭한 상태로 1 정도로만 가져다 놓으면 간격 조금 떨어져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아래쪽에 세 줄로 되어 있는 한 개 문단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서도 마우스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글머리 기호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글머리 기호가 있죠. 마우스로 옆에 꺽쇠 가져가면 또 글머리 기호 변경할 수 있죠.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여기 네모 모양 있습니다. 클릭해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는 두 번째 문단 지정하면 되는데요. 다른 거 모두 동일해요. 굴림, 글자 크기도 한 단계 낮춰서 20포인트, 굵게 속성만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 간격 동일하게 또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여백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조절해도 돼요. 그리고 글자 줄 끝에 단어 맞춰야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 한글과 영문 이 상자가 글자 크기가 저희가 지정한 것 바뀌고 상자 크기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도형 서식 그리고 아래쪽에 제일 끝에 있는 세 번째 것 크기 및 속성 눌러주고요. 텍스트 상자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자동 맞춤 안함이 있죠. 이걸 클릭해 변경시켜 놓으면 상자 크기 작아져도 글자 크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각 줄의 끝에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위치도 조금 위쪽으로 해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눈금자에서 조절 필요하다면 해주면 되는데요. 간격 여기 넓게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위쪽에 A라는 첫 글자와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 이거를 세로로 봤을 때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고 싶다 그러면은 오각형 아래 붙어 있는 사각형 있죠? 이거를 살짝만 이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위치 이렇게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사각형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처럼 붙지 않고 살짝 이렇게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선 그냥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상자를 아래로 복제해서 한글 상자 또 만들어야 돼요. 각각 따로 만드는 이유는 채점할 때 영문 상자, 한글 상자 따로 채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 테두리에서 마우스로 클릭, 아래로 이동시켜서 복제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첫 줄부터 내용 수정해야 되죠.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우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문단이 합쳐지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어만 빼고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첫 줄 우리나라 단풍 이렇게 입력해 놓고 마지막에 지우지 않은 영문 단어 이걸 더블 클릭, 그러면 이것만 선택되었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세요. 그러면 문단 합쳐지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줄로 된 여기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두 줄의 내용 있죠. 첫 번째 문단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 키 눌러서 문단 나누고 다시 또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절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영문처럼 줄 끝에 단어 동일하게 나타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글자 단위로 변경되는데 이렇게 줄 끝에 단어 쉽게 맞출 수 있다면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 글자 이렇게 상자보다 삐져나와 있어도 글자는 보이니까 이거 조절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에 출력과 동일하게 줄 끝에 단어 그리고 내용들 모두 보이게 그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줄 끝에 단어 맞추기가 어렵다면 홈탭에 단락 이 옆에 작은 화살표 있죠? 클릭한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 여기에서 한글 단어 잔리모형 체크 해제 해놓고 확인 눌러주면 영어처럼 글자 단위로 줄바꿈이 아니고요. 단어 단위로 줄바꿈이 이렇게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줄 끝에 맞추기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쪽 여기 빈 공간에 동영상 삽입 세부 조건 있죠? 삽입 간 다음에 오른쪽 끝에 비디오 있죠? 이 디바이스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처럼 픽처 폴더에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wmv 이거를 더블 클릭해 삽입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위치 필요한지는 또 그림처럼 여러분이 판가름해야 돼요. 이번에는 옆에 글자들 그리고 아래 글자들과 비교했을 때 크기 조절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위치만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제 세부 조건에 지정된 것처럼 설정해야죠. 재생 탭 가주세요. 시작 마우스 클릭 시 이거를 자동 실행으로 변경해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반복 재생 이거를 체크 이렇게 두 개를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3도 끝이 났죠. 이제 다음으로 슬라이드 4번 축소판을 클릭한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열과 행 개수 표의 열과 행 개수를 세어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셀 병합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 행 그게 보이는 대로 확인해 보면 3행 3열이죠. 그래서 열 개수는 3, 행 개수는 3이에요. 1번 써있는 상단 도형, 왼쪽에 좌측 도형 이거는 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눌러주세요. 세부 조건에 표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글자는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 글꼴 설정 미리 하면 안 돼요. 스타일이 바뀌면 글꼴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에 먼저 스타일 바꿀게요. 스타일 목록 열고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게 많이 출제돼요. 그 옆에 거도 많이 출제되고요. 그래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 위치 기억을 해두세요. 클릭해 변경해주고 각 줄의 색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 해제 이렇게 모두 체크 해제 되어 있으면 셀 모든 색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홈 탭 가주세요. 도형과 표 모두 도둠 18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도둠 18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그냥 여기 입력하면 글자색이 흰색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색상 검정인데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검정 보이니까 그냥 여기 클릭하면 바로 검정색 지정될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옆에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표의 내용들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아래 정렬, 표 높이 조금 크게 했을 때 이렇게 조금 커지면 위아래 정렬, 커서 놓았을 때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커서 없이 바깥쪽 테두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맞춤 중간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주기 전에 이런 셀들 두 줄로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 줄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보면요, 줄 간격이 너무 좁게 나타날 거예요. ITQ 실제 시험의 정답 파일 제공되는 그 파일도 열어서 봤을 때 현재 출제되어 있는 문제처럼 줄 간격 넓게 조절되어 있을 텐데요. 따로 지시 안 되어 있더라도 표는 무조건 홈의 단락에서 줄 간격 1.0이 아닌 1.5로 변경시켜 놓고 작업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각 줄의 끝에 내용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한 줄의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다음 줄 내용 그렇게 입력해도 되고, 그냥 한 줄의 내용 입력 다 해놓고 이 셀 너비 그리고 전체 표 너비 맞춰서 각 줄의 내용들 출력과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조절해 놔도 돼요. 표의 전체 크기는 위쪽에 도형 만들 공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도형 만들 공간 있어야 되겠죠. 위에 글자, 아래 내용들 확인해서 대충 크기 미리 만들어 놔도 되는데요. 먼저 입력하면서 각 줄의 너비를 이 셀 너비로 맞춰서 조절해서 만들어 보세요. 입력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잠시 강의는 멈춰 놓고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입력하고 이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도형처럼 100% 완벽하게 맞추긴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셀 너비 이렇게 조절할 때 이 위치 위에 글자 풍, 류 여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크기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줄의 끝에 맞추면 표 전체 너비도 비슷하게 맞춰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셀 높이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따로 설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조절 필요하다면 레이아웃에서 행 높이를 갖게 이걸 해주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1번 써있는 상단 도형들 만들게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만들게요. 이거는 그냥 직사각형이네요. 홈이나 삽입 아무데나 가서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의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표의 너비에 이렇게 맞춰 놓고요. 잘 맞지 않는다면 여기는 Alt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처럼 탁탁 붙는 게 사라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도형의 색상은 이 상태로 놔도 되고 다른 색으로 변경시켜 놓아도 돼요. 앞쪽이 조금 옅은 색이니까 조금 진한 색 계열로 하나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로쇠나무 써있는 도형 또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평행사변형 선택, 아래쪽에도 순서도에 평행사변형 같은 모양 있죠.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기본 도형이나 다른 데 있는 도형들은 모양 바꿀 수 있는 노란색 핸들이 있고요. 순서도에 있는 거는 노란색 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모양 바꿀 필요 없다면 기본 도형이 아닌 순서도에 있는 이 도형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결과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도형 이렇게 나타나면 어떤 도형을 사용하든 감점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기본 도형에 있는 거 찾아 만들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 클릭, 마우스로 전체 크기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 핸들, 이거는 기본 도형에 있는 도형들에 있습니다. 이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선 뒤쪽에 있는 것과 다른 색깔 하나 지정해야 되죠.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조금 옅은 색 계열로 하나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입력하니까 지금 입력하지 않고요. 글꼴 설정 미리 해도 상관없는데 왼쪽에 있는 것도 또 만들고 설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먼저 이 두 개 도형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는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없기 때문에 테두리 보이는 상태 그냥 그 상태로 놓으면 돼요. 또는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검정으로 바꿔도 되고요. 두께를 현재 1포인트가 기본인데 얇은 것 중에 하나 지정해도 상관없고요. 두 개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왼쪽에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테두리 크기 동일하다면 여기 다시 바꿀 필요 없겠죠.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다시 이렇게 해서 맞춰 놓고 셀 너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앞에 글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직 글꼴 설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 색이 흰색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제 왼쪽에 생태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쪽에 있습니다. 배지라는 도형 선택, 마우스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크기 그리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습니다. 이걸로 클릭해 변경, 그리고 종류 지정되어 있죠. 종류 여러가지 있는데요. 선형, 방향 클릭해서 선형 아래쪽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색상이 위쪽이 진한색, 아래가 옅은색 이렇게 출력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따로 변경할 필요 없어요.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봤을 때도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상단에 대한 색깔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하단에 대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색이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선 바꿀 필요 없고요. 아래 이 중지점을 제일 왼쪽 거 선택해서 색상 열어서 색상 진한색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중지점 선택해서 다시 색 열어서 흰색 이렇게 지정하면 위쪽 진한색, 아래 옅은색 그렇게 변경되어 나타날 겁니다. 안쪽에 중지점들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있다면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거나 옆에 중지점 제거 있죠? 이걸 클릭해서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제해야 되죠? 복제 모두 한 다음에 이렇게 전체 블록 설정해서 이 글꼴 설정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상태에서만 먼저 지정해도 되겠죠? 이렇게 선택, 홈 탭 가서 글꼴을 표처럼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 검정으로 클릭해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만 다시 선택,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한번. 이제 높이 맞는지 확인,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또 한번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현재 이게 높이가 조금 다른 게 있나 보네요.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아래 도형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위에도 조절 필요하다면 여기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Alt키 누르고 움직이면 좀 정확히 또 맞춰 놓을 수 있다고 했죠. 이제 각각 클릭해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니면은 이 도형의 크기가 조금 높이가 다른 것, 이게 자꾸 신경 쓰인다면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표 바깥쪽 이렇게 테두리 선택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레이아웃에서 행 높이를 같게 한번 눌러주세요. 크기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위쪽에 거 아래로 드래그해서 옆에 같게 만들면 되는데요. Alt키 눌러서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또 맞춰놓고요. 아래쪽도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하거나 Alt키 눌러서 맞춰놓고 위에 또 이렇게 두 개 붙도록 맞춰놓고 아래쪽에는 표하고 이렇게 높이 맞춰놓고 하면은 도형 크기 같은 크기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끝이 났습니다. 이제 5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또 제목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5에서는 차트 삽입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 혼합이라는 것 클릭해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차트 이렇게 나타나고요. 항목은 1에서 4까지 있고 계열 1, 2, 3이 있는데요. 먼저 항목 보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차트 바로 아래쪽에 써있는 글자들 있죠. 내장산에서 화담숲까지 총 5개죠.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항목 5 새로 추가를 하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열 1, 2, 3 되어 있죠. 아래쪽에 계열 1, 2, 3 되어 있는데 시험에선 계열 3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열 3은 아예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계열 1과 계열 2가 뭔지 봐야 되겠죠. 출력 형태에서 다시 차트를 보면은 첫 번째에 나오는 건 여자, 그 아래쪽에 남자 이렇게 나오죠. 여자에 대한 거는 막대 그래프의 색깔 앞쪽에 보이죠. 남자에 대한 거는 앞쪽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 그 모양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이거는 계열 1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남자 이거는 계열 2에 해당해요.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은 데이터 서식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 계열, 남자는 계열 2라고 했죠. 그래서 남자 이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으로 지정 이걸 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설정을 해 놓으세요. 계열 1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면 여자였는데요. 세부 조건의 위에 괄호 2번에서 차트의 종류 있죠.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이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나타났고요. 위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이 위에 데이터에서 바로 입력하면 아래쪽에 자동으로 차트 내용들 바뀔 거예요.
계열 3 필요 없다고 했죠? 아예 없애버릴게요.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삭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계열 1의 여자, 계열 2의 남자 입력을 먼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항목 1에서 4까지 있는데요. 항목 5를 추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A, 6까지 블록 설정해 놓고요. 내장산에서 화담숲까지 입력하세요. 항목 5를 새로 추가하기 때문에 화담숲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창 나타나죠. 내용 읽을 필요 없고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이제 여자의 데이터, 남자의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죠. 출력과 봤을 때 표의 내용이 행과 열이 바뀌어 있는 거죠. 소수점 데이터들로 모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수점 포함해서 여자의 데이터, 남자의 데이터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데이터 모두 입력하고요. 소수 첫 자리 숫자가 0인 경우에는 소수 자릿수가 사라지죠. 그런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 모두 그대로 입력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셀 서식 여기에서 변경할 필요도 없어요. 일반 상태로 놓아도 되고 숫자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또는 회계로 변경시켜 놓아도 상관없고요. 그럼 데이터 숫자 틀린 거 있는지 다시 한번 빠르게 확인하고요. 없다면 바로 이 창은 닫아도 돼요. 만약에 나중에 수정할 거 찾았다 그러면은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편집 위에 아이콘 클릭해서 언제든 열어서 데이터 수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 수정하면 아래 차트에 자동 적용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쪽만 조금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현재 차트 영역 바깥쪽만 테두리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세부 조건 위에 지정되어 있는 것 있는데요. 글꼴과 외곽선 있죠. 먼저 홈 탭 가주세요. 지정된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외곽선 선택되어 있는 이게 사라지면 테두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테두리 보이게 서식 탭 가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만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 먼저 해도 되는데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 표도 나타나게 할게요. 차트 오른쪽에 이 더하기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자 남자 이 범례 필요 없죠? 범례는 체크 해제. 안쪽에 보이는 회색 가로선 이 눈금선인데요. 필요 없죠? 눈금선도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 나타나게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다시 클릭해 닫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잘 보면 검은색이 아니죠. 그래서 색깔 검정으로 바꾸는 것 잊지 마세요. 홈 탭 가서 글자의 색깔 검정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이제 세부 조건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요. 차트 제목 그 아래쪽에 보면은 차트 영역에 대한 게 지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 이거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거 미리 하면 되겠죠.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으로 차트 영역 채우세요. 그림 영역도 미리 할게요. 차트 영역 안쪽에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 여기도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되고요.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세부 조건 차트 제목 클릭 그리고 제목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 내용 있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 이 콜론 앞뒤에 띄어쓰기 조금씩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 있어요.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 놓고 이제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차트 제목 선택을 해 놓으세요. 현재 서식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 도형의 테두리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있습니다. 도형 효과에 한 다음에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되어 있죠. 바깥쪽에서 오른쪽에 그림자 되어 있는 것 여기 찾아보면 오프셋 오른쪽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글꼴 지정 있죠. 홈 탭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글꼴 궁서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여기까지 해주면 모두 끝이 나요. 다음으로 데이터 서식 이미 해놓은 상태죠. 이제 값 표시라는 게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에 29.8 나타나죠. 조건을 보면은 화담숲 여기죠. 그리고 여자 계열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데이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화담숲 이 막대 그래프 선택 모든 막대 그래프 같이 선택되었죠. 0.5초나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것만 선택되었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면 위쪽에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다른 위치에 있다면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위치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차트 요소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여기에서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 꺽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위치 마우스 올리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도형 삽입 세부 조건에 하나 남았죠. 그걸 하기 전에 이 데이터 출력 형태만 보고 변경할 수 있는 것들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영역의 위쪽에는 선이 없죠. 왼쪽에 선 보이죠. 오른쪽에는 세로선 그리고 작은 눈금선도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도 선이 보이고 있죠.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세로축 기본축의 숫자 선택 바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서식 탭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하면 오른쪽에만 선이 나타나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쪽에 표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선이 나타납니다. 이제 왼쪽의 숫자 확인해 볼게요. 0, 5씩 변경, 최대 35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확인할게요. 0에 10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숫자 변경하기 위해서 빠르게 메뉴 찾는 것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 오른쪽에 이렇게 축 옵션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단위 이것만 먼저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위 1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소값 0 그리고 10씩 변경 최대값 40 최소 최대 이거는 바꿀 필요 없겠죠. 만약에 다르다면 여기도 각각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눈금선 이게 안 보이고 있다면 아래 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눈금의 바깥쪽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면 다른 거 선택한 다음에 다시 바깥쪽 클릭하면 나타날 거예요. 혹시나 왼쪽이나 오른쪽에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표시 형식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표시 형식을 범주가 아닌 회계로 변경 그 다음에 기호 클릭해서 제일 위에 있는 없음 변경 이렇게 하면 위쪽에 다른 숫자는 그대로 나타나고 아래쪽만 회계 이렇게 변경되어서 하이픈으로 숫자가 나타날 거예요. 현재는 저희는 그대로 다시 숫자 형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또는 일반 상태 그래서 숫자 0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변경시켜 놓고요. 이제 도형 삽입 있습니다. 도형 삽입은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모양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거죠. 이거 선택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 글자 비교하면 이 정도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 정도 크기로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나중에 크기는 다시 조절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스타일 지정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네 번째 줄 두 번째 있죠. 자주 출제되니까 어디 있는지 기억을 해주세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에요. 클릭해 변경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따로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커서는 이렇게 있는데 바로 입력하면 글자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색깔 검정으로 클릭해 변경 왼쪽 정렬되어 있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클릭해 변경 위아래 이렇게 확인했을 때 위쪽에 붙어 있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글자 입력을 먼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양이 작아서 잘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도 변경할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이 표식인데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선택하세요. 이걸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 옆에 메뉴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열 옵션의 맨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이 있죠. 클릭 그 다음에 표식 옵션 클릭 여기에서 기본 제공 클릭해 변경 형식 연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같은 모양 있죠. 이걸로 클릭해 변경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으로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당연히 변경될 거 찾아보면 있겠죠. 아래 내장산하고 이 막대 그래프 너비 비교해보면 너무 좁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변경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메뉴 빠르게 찾으려면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 클릭 그러면 옆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요. 간격 너비라는 거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아니고요. 막대 그래프 사이에 이 흰색 부분 이 너비예요.
퍼센트가 커지면 간격이 넓어지니까 막대 그래프 너비는 그만큼 좁아지겠죠. 그래서 시험에 맞게 이 너비를 조절하려면 간격 너비를 15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150%로 이렇게 하면은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변경할 거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제 없다면 파일 저장, 그 다음에 슬라이드 6번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까 슬라이드 2에서 얘기한 것처럼 슬라이드 6 여기에선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 이제 여기에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일 뒤쪽에 가려지는 것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가려지는 도형 제일 큰 거 2개가 좌우에 있죠. 그러면 모양을 보고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그리고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 클릭해 먼저 마우스로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핸들 조절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과 비교했을 때 기본 상태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게 만들어 놓으세요.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맞춰 놓고요. 이제 오른쪽에 같은 도형이죠. 색상은 회색이 비슷하니까 같은 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옅은 거 중에 하나 이렇게 같은 색으로 지정할게요. 테두리는 왼쪽은 그냥 실선으로 보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복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테두리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먼저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색을 좀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꿔서 설명할게요. 도형 윤곽선에 먼저 대시로 가주세요. 파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두께가 너무 얇죠? 다시 도형 윤곽선에 두께 조금 두꺼운 거는 기본 1포인트니까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1과 2분의 1포인트로 했을 때 또는 2와 4분의 1포인트로 했을 때 어느 게 맞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엔 2와 4분의 1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접힌 부분 모양을 보면은 위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테두리 파선의 굵기 정확한 지시가 없으니까 일반 선보다는 조금 굵게 보이게 그렇게 지정해 놓으면 돼요. 이제 왼쪽에부터 만들게요. 무등산 국립공원 이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그리고 순서대에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도형이에요.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는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도형의 색깔이나 글꼴에 대한 설정 한 번씩 각각 해도 되는데요. 그럼 시간 많이 걸리니까 모든 도형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설정하도록 할게요. 도형은 한꺼번에 같이 선택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만들게요. 또는 옆에 같은 도형이죠. 여기 먼저 만들어도 돼요. 복제를 먼저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복제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 안에 글자 수정하고 다시 크기 위치 맞춰 놓는데요.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왼쪽부터 만들게요. 세부 조건 그리고 1번 써있는 출력 형태 보면은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 첫 번째 나타나는 4개 네모 상자 있죠. 그건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바로 아래쪽에 화살표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 2개 도형 있죠. 이것도 약간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이 2개는 스마트 아트예요. 첫 번째 있는 스마트 아트는 3차원 만화를 지정할 건데요. 먼저 이 도형을 찾아봐야 되죠.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니까 이 스마트 아트라는 영어 문장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 쭉 찾아보면요. 프로세스형의 첫 번째 있는 이 모양이에요. 네모난 이 모양이 커지면 같은 모양이 되겠죠. 하나 더 추가되고요. 그래서 기본 프로세스형 이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 추가돼야 되죠. 여기 왼쪽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중심교 한번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새로 하나 추가되었죠. 각각 여기에다 클릭해 입력하지 말고요. 이제는 이거 닫고 각각 클릭해서 여기 내용들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의제미술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각 5줄로 입력하지 말고요. 의제미술관 이거를 한 줄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 지정되어 있을 때 글자는 먼저 입력해도 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있습니다. 3차원의 세 번째 이게 3차원의 만화죠.
클릭을 해서 변경. 그리고 도형의 색깔들 각각 다르게 보이고 있죠. 색 변경 누르면 색상형에서 각각 다른 색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여기는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굴림의 글자 크기 18포인트 이렇게 먼저 지정해야 돼요. 도형들은 한꺼번에 선택해서 글꼴 설정할 수 있지만 스마트 하트는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미리 지정을 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죠. 글자 색은 흰색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모양을 이렇게 맞춰 놨다면 이제 아래쪽에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스마트 하트라고 했죠. 다시 삽입으로 가서 스마트 하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보면은 관계형이라는 것 쪽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찾을 수 있죠. 분기 화살표형 클릭해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는 스타일 하기 전에 먼저 입력해도 된다고 했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클릭해 선택해 놓고요. 스타일을 보면은 강한 효과 지정되어 있죠. 3차원이 아니죠. 그러면 위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강한 효과 선택,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색상이 조금 다르게 회색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색 변경 누른 다음에 색상형 여기에서 그냥 앞에 거 하나 클릭해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첫 번째 스마트 하트처럼 똑같이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요. 글자의 색깔 모두 검정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번엔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3개 도형이죠. 중간 오른쪽 2개는 같은 도형이죠. 이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늑제 삼거리 이거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별밑 현수막 여기에서 모양 두 번째 줄에 있죠. 가로로 말림 이 두루마리 모양을 찾아 클릭,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두 줄로 이렇게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복제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 여기에서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원효 분소 도형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 모양을 찾아보면 이런 모양이 없죠. 그래서 블록 화살표 여기에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걸 화살표로 보면 되죠. 두 번째 줄에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이걸로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노란색 핸들 많이 있죠. 모양 변화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조절에 맞춰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 핸들 잡고 각각 움직이면 모양 바꿀 수 있죠.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은 모두 만들었죠. 이제 오른쪽에 또 만들게요. 공원 진입로 백양사 같은 도형이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것 선택,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오른쪽에 같은 도형이었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 그러면 도형 안에 내용을 수정해 놓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약3 이 도형 목록 열고 순서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죠.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드는데 위아래가 바뀌어 있죠. 도형 서식에 회전 상하 대칭하세요.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도 상하 대칭되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접 입력하지 않았죠.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약3 글자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비 조절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글자 약3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 놓으면 뒤쪽에 있는 도형에 입력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 놓을 수가 있죠. 이 텍스트 상자는 투명하니까 나중에 도형 색깔 바꾸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매표소 써 있는 도형 있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십자가 모양 옆에 배지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 전체적인 거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옆에 내장사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에도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있죠. 모양 찾아 클릭,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안내소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을 수 있죠. 오각형 선택해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원저감 써있는 가운데 도형 또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에는 찾아보면 순서도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쪽에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마지막으로 벽연암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개수를 세어보거나 모양을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모양을 확인해 보면 별 및 현수막 여기에 있죠. 그래서 확인해 봤을 때 8 써있는 꼭지점 8개 이 도형이죠.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도형 입력하고 크기 맞춰 놓고요. 그리고 위쪽에 화살표 모양 핸들 있죠. 이걸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는 선만 남았죠. 출력 형태에서 봤을 때 선은 조금 굵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정답 파일에서는 조금 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동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선은 얇게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우선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 종류 이렇게 클릭해 열고요. 선에서 꺾여 있죠.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연결선 꺾임 이걸로 선택해 놓으세요. 시작과 끝에 동그라미 모양이 없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다섯 번째 이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먼저 클릭하고 왼쪽에 연결점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백양사 여기에서 연결점 위쪽에 마우스 여기에서 놓아주면 돼요. 그러면 선이 잘 안 보이죠? 도형 윤곽선에 검정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에 화살표 여기에서 왼쪽과 끝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클릭해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놓으면 되는데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이 조금 굵게 보인다면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1과 2분의 1포인트나 2와 4분의 1포인트 이 중에 하나로 변경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 도형들 글자에 대한 거는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죠. 그냥 모두 다 이렇게 만든 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스마트 하트는 미리 지정되었고 같이 이렇게 선택되어도 변경되지 않아요. 글꼴을 굴림으로 선택,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 딱 하나 있죠. 벽연암 이거 선택해서 여기는 다시 열어서 테마색의 흰색 이렇게 지정하세요. 이제 각각의 도형 색깔 지정하는 건 한꺼번에 못하죠. 서식 탭 간 다음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각각의 도형들 도형 서식에 각각 도형들을 도형 채우기로 변경하도록 하세요. 도형들이 많으니까 잠시 강의 멈춰놓고 변경시켜 놓도록 하세요. 회색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도형들 있죠. 그것들은 같은 색으로 변경해도 돼요. 임의의 색상으로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 조건 봐주세요. 출력 형태의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왼쪽의 모든 도형 이거는 먼저 그룹화해야 되죠. 모든 도형 이렇게 블록 설정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I자로 그렇게 보이면은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화살표로 보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 오른쪽도 동일하게 모든 도형 이렇게 그룹화 선택 오른쪽의 도형도 모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화 메뉴에 그룹 이렇게 지정하고요. 이렇게 그룹화된 상태에서도 각 도형들 크기나 아니면은 글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바깥쪽 테두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세부 조건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닦아내기 먼저 선택 괄호 안에 지정 있죠. 효과 옵션 연 다음에 위에서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그룹화된 도형 또 선택 여기는 바운드만 지정되어 있죠. 효과 옵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왼쪽에 1번 오른쪽에 2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순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모두 완료했죠. 3번과 6번 이 번호에 별 표시되어 있는 건 비디오 삽입하거나 애니메이션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틀린 것들이 있는지, 특히 이 배치 같은 것 많이 틀리다면 그건 감점될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완료했다면 파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퇴실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이걸 감독관 PC로 전송할 필요 없죠. 그럼 자신이 잘 못했던 부분 있죠? 그걸 따로 다시 연습하고 싶다면 그냥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필요한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